따끈따끈한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쳐드립니다. 더 아찔하고 더 화끈한 이야기. 풍문으로 들어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홍경민 씨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자,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이야기거리들 풍문으로 들어쇼에서 가득 준비했는데요.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먼저 축하하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드디어 걸렸어요. 여러분, 유소영 씨가 연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 돼.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 딱 숨겼어. 야, 기자님 앞에 아니. 5명을 두고 얼마나 그래서 떨렸어요. 저에게 집중해주는 게 처음이라 아니에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유소영 씨 그래서 일단 기사 어떻게 네. 만족하세요? 어떠세요? 너무 예쁘게 써주셔가지고 예. 네. 사실은 이 기사를 낸 게 최정아 기자님. 최정아 기자님, 아니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그거 기사를 내신 거예요? 아니, 직접 주신 거예요, 정보를? 그렇지 않. 소스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제가 아는 골퍼가 있는데 이분이 너 풍문쇼 하지 않냐 그러면서 소영 씨랑 친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안 우리 친하다고 다 그랬군요. 사이 좋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니 유소영이 프로 골퍼를 만난다는 소문이 있는데 온 것 같다라고 뭔가 목격담과 제보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식구잖아요. 가족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요. 대놓고 물어봐야죠. 네, 그래서 지난번 녹화 때 제가 소영 씨한테 굉장히 조심스럽게 혹시 연애 중이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못 가셨어요. 바로 실패했구나. 본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놀랬어요. 저 액션을 빨리 기사 써주세요. 이쯤 되면은 기자분들이 그냥이라도 지나가다가 막 물어봐야 되겠어요. 예, 예. 걸려들었군요. 아니 저는 어떠세요? 쿨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냥 저는 걸릴 줄 알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당했어. 지금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밖에 안 돼? 우리 이렇게 말 나온 김에 네. 우리 유소영 씨 열애 이 사실 공개 특집으로 풍문쇼 최초 공개 유소영 씨의 청문회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인데 박수를 쳐요. 네, 1시간 내내 하는 건가요? 아니 아, 이거 근데 진짜- 발언 거부권은 있는 거죠? 안 돼요. 실제로 그 남자친구분이 프로 골퍼시죠? 네네. 예, 저희가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한번 볼까요? 아니, 야, 잘생긴다. 어깨 봐라, 어깨. 아니, 더 잘생긴 사진 많은데 왜 하필? 아니 키도 커 보이는데 키가 몇이에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우리 식구 소영 씨의 남자친구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네. 일단 남자친구 고윤성 씨는 키가 186cm예요. 딱 보기에도 굉장히 다부져 보이는 체격이잖아요. 그리고 펀치라고 뭐 아주 외모도 준수하고 또 2009년에 KPGA에 입회한 프로 골퍼이기도 하고 또 현재 YG 스포츠 소속으로 YG요? 네, YG 스포츠 양현석 씨요? 거기요? 네 맞아요. 네, 골프웨어 및 관련 업계 모델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잘생긴. 네. 그리고 골프 관련 방송도 지금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 골프 관련 방송이라는 게 그 들어가는 그 나이대 제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들어갔다라는 것은 일단 실력도 굉장히 좋고 또 티칭 실력도 굉장히 된다라는 게 일단 입증이 된 부분이고요. 이 두 사람 얼마 전에 제이모 방송사 골프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함께 출연을 하게 됐었습니다. 아니, JTBC. 예, 거기에. 아니. 야, 진짜 대단한 연기자. 아, 참. 왜요? 같이 그 방송에 내가 같이 나갔다고. 진짜? 내가 같이 나갔다니까? 느낌이 왔었어요? 그러면? 무슨 느낌이야? 생전 처음 보는 사람끼리 어색하게 대면 인사하듯이 인사했지. 대박. 아니야. 연기자네, 연기자. 나는 저 얼굴에 티 나잖아요. 이 미소를 띄고 보고 있었죠. 근데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안 가. 그때가 이미 사귈 때는 맞아요? 네. 일하러 갔으니까 일을 열심히 한 거죠. 비인간적이지. 아니 왜 그렇게 딴지는 것 같아요? 좋은 일에 왜 이렇게 딴지는 것 같아요? 소름 끼친 일 아닙니까? 방송을 이렇게 녹화를 했는데 약간 은은하네요. 분명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그 친한 사람들이 남자친구 이 성격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처음 보면은 되게 과묵하고 말을 좀 아끼는 스타일인데 막상 만나고 보니까 애교도 많고 어머, 저한테는 애교도 많고 지인하고 같이 만났다고 그러셨는데 네네네. 처음에 네. 딱 만났을 때 느낌이 딱 오던가요? 어땠나요? 네. 예. 진짜 어떻게 뭐가 그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는 그런 느낌 그냥- 종소리 이게 아우라? 아우라가 이렇게 보였어요. 와. 왜 웃으세요? 제 눈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호의적으로만 할 거야. 그러세요. 거의의 캐릭터 나온다. 나오십니다. 사실 우리가 예. 뭐한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뭐 1년 넘게 같은 공간에서 같이 녹화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배신감이 커 보입니다. 우리는 기사를 통해서 봤단 말입니다. 아, 배신감 있구나. 네, 그래서 아니 여기서 지금 증인, 반응을 할 수 저 있어요. 바로 시간 드릴 테니까 공개하시고 예. 그 무슨 분명히 유세용 씨가 한 발언들이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집 밖에 잘 안 다니더라고요. 일 외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니는 스케줄 빼고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궁금한 게 있는데 웨딩 업체 하셨다고 하니까 네. 저도 사실 여기 이 S 여기에서 하고 싶은데 알아봤었어요. 네. 알아봤어요. 남자라 아니. 개인적으로 배우야 재벌이야. 개인적으로. 그걸 왜 개인적? 아니 대단하네. 이런 발언들. 그걸 속였네. 야. 아니 늘 혼자 집에 있다고 네. 하잖아요. 맞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또 맞아. 부럽네요. 맞아요. 잠깐 나갔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잠깐 나갔는데. 만나요? 잠깐 나가고. 아니 근데 이쯤 기억이 되면 안 난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특집이고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전화 통화 한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해볼까요 일단? 예. 전화하래요? 스피커폰으로 좀 예. 이세영 씨 확실히 밝아졌어요. 연애하고 나서. 맞아요. 아, 더 예뻐졌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방송 중입니다. 진짜? 지금 다 듣고 있어요. 스피커폰이에요. 네. 끌고 있어요. 뭐라고 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인성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소영이를 아꼈던 오빠 박송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랑 대화 가능하실까요? 네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전화 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예. 근데 저희가 고인성 저희도 그렇지만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두 분의 열애를 너무 기뻐하고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 아끼는 동생이었기 때문에 어떤 남자를 만나나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예. 왜 우리 이름이 알죠? 소영 씨 첫인상이 어땠나요? 되게 그냥 귀여웠고요. 막 이렇게 누나 같은 느낌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제 딱 이상형에 맞았거든요. 네. 호칭을 누나라고 하세요? 아니요. 그 개인적으로 부르는 애칭은 있는데 애칭은 애칭이 뭔가요? 뭐예요? 애칭이요? 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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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여보세요? 벌써 여보예요? 여보세요? 또 세요를 빼는 거죠? 벌써 여보세요? 여보야. 야. 예. 주로 데이트는 어디서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 여보. 네. 네, 이렇게 스캔들 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별로 신경 안 쓰셨어요? 네, 저는 뭐 크게 신경 안 썼고 오히려 좀 당당히 만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좋았어요. 아 그러면 데이트도 좀 공개된 장소에서 주로 하셨나요? 네, 그냥 뭐 그 건대도 다니고요. 건대 쪽이나 성수동 이쪽에서 주로 하는 것 보통 같아요. 그쪽으로. 수영 씨 집 쪽으로. 술도 한 잔 못 하신다면서요? 네, 제 술을 그래도- 안 해가지고 근데 누나도 술을 잘 못해가지고 아, 네, 예. 잘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 두 분이 그 첫 그 뽀뽀를 그렇게 하셨어요? 술도 못 하시는데. 아이고 얘기를 다 형님. 했거든요. 아니 얘기 안 했다. 얘기 안 했어. 예, 집 앞에서 집 입 앞에서 먹어. 하셨다고요? 차에서 차에서- 입 먹어 빨리. 어디서 하셨다고 그랬죠? 아니 입마고. 여보세요? 얘기도 했나요 벌써? 아, 그럼요. 차에서. 얘기 안 했다고. 어디서 입 막어. 거기가 어느 근방이었죠? 거기가 갑자기 감기가 예. 한강에서 한강에서 첫 뽀뽀. 한강에서 차에서. 한강에서.
시간 퀴즈. 저희 부모님은 소영 씨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세요? 얼굴에 피난다 이제. 되게 올바르게 수혈이 필요해. 그냥 가정교육도 잘 받고 그렇게 다니라고 얘기를 해주시죠. 정말로 오늘 통화해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그 소영 씨한테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면 해주시겠어요? 예. 고윤성 씨의 여보에게 한번 한 예. 말씀. 예. 여보라고 찍으셔도 되고. 네. 여보 오늘 좀 이따가 데리러 갈게. 데리러 갈게. 오늘 데리러 갈게. 제가 저기 그분 여보 바꿔드릴게요. 잠시만요. 야, 녹화 마지막에 저 뒤에 서 와, 있겠네요. 오늘 특종이다. 내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전화할게. 네. 아 고맙습니다. 저기 우리 그 소영 씨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소리 톤도 정말 점잖고 또 저희가 지금 얘기했는데도 아주 스무스하게 아주 저 넘어가시는 게 굉장히 멋진 남자 같아요. 이 골프 선수들이 미녀를 낚아채는 이 비결이 뭘까요? 슬피 씨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골프는 이제 채가 비싸지 않습니까? 저 아예 갈 수가 없어요. 예. 어떻게 가? 멀잖아요 일단. 탑이 어떻게 가? 뭐 그렇죠. 대중교통으로 가도 멋이 없잖아요. 네네. 자가가 있어야 되고 네. 골프채도 비싸고 또 가방도 멋있는 거 사야 되죠. 옷도 멋있는 거 사야 돼요. 신발도 멋있는 거. 일단 돈이 많다. 네. 찌질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예. 그리고 또 이 기본적으로 연예인분들이 또 골프 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또 만나서 사랑이 좀 싹 트지 않을까요? 이게 보통 골프 치시는 분들이 라운딩 나갈 때 네 분이서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골프장에서 데이트를 할 때 그렇게 눈에 안 띄게 티 안 나게 두 분이 더 있으니까. 그러니까 병풍을 달고 다니는 거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두 보호막을. 사람이 다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느냐? 공 치고서 같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렇죠.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사실은 골프를 배우는 입장에서 프로 골퍼가 골프를 치는데 얼마나 멋있겠어요. 맞아요. 우리도 보통 옛날에 마음에 들면 일단 노래방부터 가거든요, 같이. 자신의 장기를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잘할 수 있는 데 그건데 들어가는 건데 골프장 가야지요. 골프를 같이 그러면 라운딩 하셨어요? 네, 제가 직접 배우고 있어요. 여자친구한테. 네. 아니 정말 축복합니다, 진짜 소영 씨. 사실은 오늘 일부러 우리 좀 이렇게 세게 얘기한 건 못을 막은 거예요. 못 도망가게 우리 윤성 씨가 우리 소영 씨의 마음을 딱 잡아서 정말 예쁘게 이 사랑 결실을 맺길 바라요. 잘 못해서 이제 마음 아프게 한번 혼내준다. 진짜. 이런 오빠들의 그런 의미가 있죠. 든든하네요. 든든하네요. 그럼요. 2018 러시아 월드컵 개막 레전드 박지성 축구 해설자로 도전한 진짜 이유는 태극 전사들의 끊이지 않는 구설수 대한민국을 뒤흔든 축구 영웅들이 국민들을 실망시킨 논란들 그 오해와 진실을 풍문으로 들어오시오. 지금 시작합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이 개막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이죠. 대한민국과 스웨덴 경기가 열렸는데요. 여러분들 응원 열심히 하고 오셨죠? 네. 수고했습니다. 엄청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뭐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럼요. 더 열심히 응원할 일만 남은 것 같아요. 네. 이번 월드컵의 또 하나의 재미가 네. 바로 이 매 경기에 익숙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해설가들인데요. 네. 이번에는 월드컵 해설자로 돌아온 2002년 영웅들입니다. 네. 2002년 영웅들 가운데 잘 안 된 분이 사실 별로 없어요. 맞아요. 다들 잘 됐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몇몇 분들이 그 마이크를 잡은 분들이 있죠. 뭐 물론 이제 어디 지도자 생활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때 2002년 월드컵의 영웅 주역들 중에 몇 분이 지금 해설 마이크를 이제 잡게 됐거든요. 그 중에 가장 올해 이번 월드컵에 화제가 되는 분은 역시 캡틴 박지성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박지성 선수는 진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혜성같이. 예. 저 어린 선수는 누구지? 뭐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그 명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 골을 넣고 달려와서 포르투갈전. 예, 그 감독한테 훌쩍 그 안기는 그 모습 하나가 좀 아직까지도 기억이 많이 남네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박지성 씨가 이 해설을 하는 게 굳이 이렇게 화제가 되는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미디어 노출을 한 것을 보면 사실 굉장히 정제된 느낌만 있었거든요. 인터뷰를 할 때도 굉장히 필요한 말만 하고 그래서 굉장히 늘어진다거나 뭐 재밌다거나 이런 것과는 거리가 좀 멀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성격으로 유명한 박지성 선수가 이제 해설로 나간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에 좀 의아하다라는 반응이 있었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조금 예능 같은 데 가끔 나오면요. 완전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밝아지고 말도 잘하고 유머가 세지고. 근데 박지성 씨가 이렇게 해설위원으로 나선다는 발표가 나자 팬들이 걱정을 하기도 했어요. 박지성 씨의 유행어죠. 무표정한 얼굴로 하기 때문에 이 맞아요. 말을 얼마나 많이 쓸지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특유의 그 하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월드컵이란 대회를 보면서 대표팀 선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시안컵이 먼저이기 때문에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근데 박지성 씨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은 게 전직 아나운서 분이랑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조를 하지 않으실까 아내분이 뭔가 좀 더 가르쳐 하셨고. 그렇죠. 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때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때문에는 입에도 붙지도 않아요. 박지성 씨 이제 해설가의 이제 필수는 바로 이제 어휘력 아닙니까? 예. 어휘력이 한 수 위인 아내에게 도움을 열심히 받아서 지금 현재 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김민지 아나운서 전직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약간 그 박지성 씨가 뭐 생각합니다. 요거를 이제 썼는데 요거 시청자가 했을 때 좋지 않은 느낌이다. 쓰지 마라. 이런 조언을 계속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아내가 아나운서 출신이어도 이게 부담이 없을 수가 없는 게 남자친구가 골퍼라고 매번 버디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벙커죠. 아무리 그 아내가 왜 굳이 이렇게 비유를 또 옆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아나운서지만 그래도 이 중계에 대한 부담감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죠. 예. 선택을 하는 뭐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박지성 씨가 사실 이제 인터뷰나 이렇게 말씀을 잘하는 편은 아니니까 부담이 당연히 있죠. 근데 여기 이제 아나운서 출신인 이제 부인 김민지 씨랑 그 두 분을 엮어준 이제 배성재 아나운서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배성재 아나운서가 또 스포츠 중계론 또 지금 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역할이 있었고 그리고 박지성 씨가 내가 해설가로 도전을 하는 조건으로 K리그 부활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달라고 이렇게 조건을 좀 걸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K리그 이제 방송 프로그램이 이제 방송사마다 조금씩 있었는데 그게 이제 K리그 중심으로 안 되고 조금씩 폐지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이제 박지성 씨가 이제 그 이제 방송사 쪽에 K리그 중심으로 이거 이제 축구 방송을 좀 더 많이 해줘라. 멋있다. 라고 방송사 쪽에 요구를 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방송사에서 오케이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월드컵 끝나고 K리그 쪽 방송을 좀 더 비중을 놓고 살 테니까 K리그 좀 살리는 데 우리도 힘을 보태겠다. 박지성 씨 답네. 자신의 무슨 계약료라든가 무슨 뭐 그러니까 내 몸값을 올려달라 이런 게 자신의 아니에요. 몸값이 아니라 K리그를 K리그의 좀- 부활을 좀 방송사에서 전제 조건을 좀 부활을 좀 도와달라. 야, 프로네요. 왜냐면 아무래도 요새 좀 관심이 유럽 축구 막 이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으니까. 그렇죠. 팬들은 지금 뭐 그래서 갓지성 이렇게 부르고 사실 박지성 선수는 지금 해설을 맡는 것이 본인에게 있어서 크게 이득될 건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뭐 이미 경제적으로야 뭐 더 이상 뭐 욕심이 생기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됐고 그리고 박지성 씨가 실제 해설을 했을 때 과연 해설하기 전에 박지성보다 더 인기가 올라갈 것이냐면 아마 그렇지도 않을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잘해야 본전인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역시 박지성 씨가 원래 그 아이들 축구에도 유소년 축구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때부터 잘 키워야 우리도 세계적인 선수들이 배출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해외 선수 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지 막 빡세게 고등학교, 대학교 막 이렇게 훈련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릴 때부터 즐기는 축구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K리그가 잘 돼야 된다. 이런 그 평소에 소신이 있기 때문에 이 K리그의 부활을 위해서 박지성 씨가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예전에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표본 같은, 표본? 야생의 표본 예.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확실히 많이 부드러워지고 굉장히 잘생겨지고 좀 많이 잘생겨졌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게 바로 다 저 같은 아내의 내적 아니었습니까? 우리 김민지 아나운서. 예, 저 같은요. 저 같은 아내의 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뭐 이렇게 많이 많죠? 아니요. 설마 아는데. 네, 어쨌든 우리 김민지 아나운서를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만났죠? 박지성 씨는 이제 수많은 풍문들이 있었지만 네. 그걸 다 정리하고 이제 김민지 아나운서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박지성 씨가 배성재 아나운서랑 친했어요. 친했고 이제 배성재 아나운서는 또 김민지 아나운서랑 같은 프로를 했었고 축구 프로를. 예. 그래서 처음으로 이 배성재 아나운서가 김민지 아나운서를 박지성 아버님에게 일단 소개를 시켜줍니다. 아, 제대로 공략했네요. 이야. 그러고 나서 아버님이 보고 괜찮다라고 해서 박지성 씨에게 2011년 여름에 이 직업도 얘기하지 않고 야 지성 한번 만나봐라 괜찮은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이야. 아나운서랑 얘기 안 하고 네. 보면 알잖아요. 네. 몰랐을 거예요. 몰랐을 수도 있죠. 김민지 아나운서. 아, 그때 외국 생활을 많이 해서. 또 신입이었고. 왜냐면 입사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네. 김민지 씨와 열애설 당시에 사실 박지성과 결혼할 여자의 25가지 조건이라는 인터넷 루머 이런 것들이 돌았어요. 왜냐하면 많네요, 지금 우리가 이미. 김연아 선수의 남자친구는 누굴까, 남편이 누가 될까라고 궁금해하고 괜히 판단하는 것처럼 네. 당시에는 박지성 선수에게 그게 굉장히 집중할 거리였는데 사실 그때 2006년도쯤에요. 한 결혼정보 회사가 20, 30대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할 그 배우자감으로 가장 적합한 선수를 골라보자 했더니 1위가 박지성 선수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어떤 곁가지 인터넷 조사 이런 것들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젠 누리꾼들이 만든 유머인데요. 원제는 이렇습니다. 박지성의 애인이 되기 힘든 25가지 이유예요. 그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열애설과 동시에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퍼진다. 당연히 그렇겠죠. 두 번째, 졸업 앨범과 초중 고등학교 시절의 사진들이 다량 유포될 것이다. 합리적인 의심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결혼과 동시에 모든 여자들의 공공의 적이 될 수 있다. 네, 이해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몰래 카메라에 노출이 되거나 사람들이 알아볼지 모르므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에도 풀 메이크업에 옷을 갖춰 입고 나가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다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만큼 유명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달릴 것이다. 네, 맞아요. 예. 근데 이게 보니까 김민지 씨랑 또 잘 맞네요. 아나운서 항상 단정하고 네. 풀 메이크업에 이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다니잖아요. 이게 쓰레기 버릴 때요? 뭔가 좀 이렇게 몇 가지 좀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조건들이. 예. 어쨌든 뭐 이런 조건들을 다 만족시킬 만큼 우리 김민지 씨 집안도 굉장하니까 이렇게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을까요? 김민지 씨는 이화여대 서양학과 출신으로요. S본부 17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김민지 아나운서도 아나운서지만 좀 가족의 이력도 굉장히 화려해요. 김민지 씨 아버님은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인 김덕진 변호사로 알려져 있고요. 어머니는요. 수원대학교 미술대학 오명희 교수예요. 그 그러세요. 사이에 둘째 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예. 아, 근데 왜 이렇게 목을 이렇게 감추시면서 뭔가 중요한 거 얘기하시려고.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예. 김민지 아나운서의 또 이 성품 예. 궁금해하실 테니까. 아, 그러니까 궁금해요. 예, 사실 모르실 텐데 저하고 김가연 씨 살던 동네 주민이었어요. 주민 잠실 쪽 주민이었는데 저한테 그 통기타를 배우기 위해서. 진짜? 김민지 씨가. 그래서 스승을 어쩐지 왜 저렇게 목소리를 내나 했더니 기타 선생님이셨구나. 스승을 잘못 만나서 아직도 기타를 못 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도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 아나운서였는데 사실 아나운서 분들이 초반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아무래도 지적인 이미지도 있고 또 뉴스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좀 딱딱한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밝은 분이에요. 저도 축구 프로에서 하는데 계속 웃어요. 배성재 아나운서도 재밌긴 하지만 웃어주니까 프로가 너무 정말 밝더라고요. 분이고 그냥 한마디 하더라도 이제 기타를 저한테 배운다 그랬잖아요. 호칭 하나를 하더라도 아우 선생님 막 이러면서 굉장히 예의 바르고 밝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박지성 선수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늘 좀 과묵하고 열심히 운동만 했고 이러잖아요. 근데
본인과는 또 조금 느낌이 다른 정말 밝고 화사한 어떤 새로운 세상을 본 게 아닐까. 그렇군요. 예,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아까 전에 박지성 선수의 애인이 되기 힘든 25가지 이유 중에 마지막이 그거였잖아요. 언제 어디서든 몰래카메라 뭐 이런 거에 노출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두 사람이 딱 걸린 그 사진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한강에서 축구 중계를 보면서 데이트를 하는 모습이 우리 껴서. 최영 씨가 한강. 진짜 한강의 기적입니다. 한강으로 가야 됩니다. 한강 우리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모든 역사는 한강에서. 그때 그 사진이 네. 찍혔어가지고 그 사진이 있었죠. 근데 그 사진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에 바로 박지성 선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원래 그 다음 날 있었던 기자회견은 이 기자회견으로 원래 준비됐던 게 아니고 이 장학재단이 있어요. 박지성 선수의 장학재단이 있는데 그것에 관련한 기자회견을 미리 준비했었고 이미 박지성 선수는 그때 열애를 발표하려고 했었어요. 발표하려고 했는데 그 전날에 이제 사진이 나오면서 기자회견에 저도 갔었는데 그때 박지성 선수가 했던 말이 이거였어요. 원래 발표하려고 했었는데 걸리는 바람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걸렸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리고 그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에 박지성 선수의 아버님이 무대에 올라왔었어요. 올라와서 그간 사실 많은 분들이 열애를 알고 계시는 분도 있었는데 함구해 주시고 우리 지성이를 민지 아나운서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까지 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 찾아와 주신 우리 오진 연주관께 감사드립니다. 그건 어른 대표로 야 신기한 기자회견이었어요. 네, 이때 당시에 굉장히 루머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렇게 박지성 선수가 정말 뚜렷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강에서 찍힌 사진이 약간 이상하다라는 내용이 많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축구 선수가 보통 큰 화면으로 보지 일부러 가서 그 작은 화면으로 둘이 이걸 보고 있을까? 축구 경기를 보는 거였거든요. DMB를 보는 그래서 이거는 이미 또 더한 사진을 막기 위해 다시 찍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왜냐면 그날 비도 좀 왔거든요. 굳이 사진이 화보처럼 정말 잘 찍혔거든요. 맞아. 여러 추측이 저희도 그 마이크에 노래방 기능이 달려 있는 그걸로는 잘 안 하거든요. 비유가 쏙쏙 들어오는데요? 성능 좋더라고요. 성능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이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박지성 씨가 사실 저는 가족 공개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또 딸 공개는 했어요. 한 방송에서 딸을 공개하면서 이제 30개월 정도 됐다. 눈매는 나를 닮았는데 다른 부분들은 다 엄마를 닮았고 눈 크기는 또 엄마를 닮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진으로 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바가지 머리를 하고 있는 아기인데요. 정말 그 두 분의 좋은 점만 쏙쏙 빼닮은 아기? 근데 뭐 이렇게 좋은 소식들을 좀 전해 드리기만 하면 좋을 텐데 그 박지성 김민지 부부가 그 둘째 임신 소식을 또 알리기도 했잖아요. 근데 출산 앞둔 지난 1월에 그 뭐 많은 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 런던에서 그 모친상을 당했죠. 그래서 굉장히 그 안타까움을 지어냈고 그러니까 그 모친상 당한 상황도 그 박지성 씨의 어머니가 박지성 씨의 그 딸이죠. 그러니까 손녀딸을 지키려다가 그 사고를 당했다. 뭐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 하나가 더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요양병원에 계시던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그 요양병원에 한국에 계시던 그 친할머니 박지성 씨의 할머니까지 한 날 같이 또 운명을 하면서 슬픔이 굉장히 좀 컸죠. 그래서 그럼 시어머니하고 어머님하고 같이 그렇죠. 같은 날. 그래서 사실 뭐 굉장히 기쁜 출산, 뭐 임신 이런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냥 그렇게 좋아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샵에 가끔 오세요. 미용실이요? 네, 미용실에 박지성 씨하고 제가 가는 미용실에 가끔 오십니다. 그럼 지금 그 전체 미용실에 소문이 나요. 지금 이 미용실에 박지성이 왔다. 박지성이 와 있다. 박지성이 화장을 한다. 지금 막 이렇게 지금 뭐 화보 촬영 이런 걸 가끔 하시니까. 그래서 막 가서 막 사진을 찍고 싶은데 괜히 좀 그렇지. 너무 막
괴롭히는 것 같고. 나도 얘기 못 하겠더라고 바로 생각했는데. 연예인들이라. 야, 그래요. 사진을 못 찍어서 굉장히 아쉽긴 한데 그 일단 뭐 제가 항상 궁금해하는 거지만 그 박지성 씨는 그 재력이 어느 정도 질문을 하기 전부터 질문을 할 것 예. 질문입니다. 재력. 이제 얼마 전 방송에서 박지성 씨가 이제 본인의 부동산 및 재력에 대해서 좀 공개를 했어요. 박지성 씨는 지금 런던에 사실 주로 살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스포츠 매니지먼트 석사 과정을 수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런던에 머무르는 이유는 이제 원래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이잖아요. 맨유 앰버서더. 맨유 공식 이제 은퇴는 했지만 공식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제 멤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활동 때문에 런던에 좀 머물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서 사는 집이 자기 거다. 런던에 있는 집이 자기 거다. 런던은 정말 비싼데. 부동산이. 그래서 자기 거라고 이제 공개를 했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했는데 런던에 별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별장은 없고 별장은 제주도에 있다. 제주도도 전문 아닙니까? 애월 쪽에 있어요. 저기 사진이 있네요. 저게 런던이에요? 저기는 제주도 별장. 그러니까 제주도. 예. 여기는 제주도 별장인데 그래서 이제 지성내 민박. 지성내 민박. 지성내 민박. 예전에 저기서 그 이제 사돈끼리 만나서 같이 고기 구워 먹고 했던 곳이에요. 맞다. 약혼식 하면서 저기서 예전에 사놔가지고 저희가 아마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래요. 예전에는 제가 2억에 구입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얼핏 저희가 생각하던 것처럼 막 뭐 이렇게 되게 막 의리의리 막 화려하게 해놓고 그렇진 않네요. 근데 바다가 보여요.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예. 뷰죠, 뷰. 예. 재산 규모가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대략 이제 추산은 할 수 있잖아요. 네. 박지성 선수가 한참 이제 뭐 메뉴라든지 QPR 등에서 그 선수를 뛸 때 대략 한 60억에서 100억 사이의 연봉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한 40~50% 저 세금 제하고 나더라도 연 한 30~40억 이상은 아마 수입을 올렸을 걸로 보이고 거기에 이제 광고 수입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 꽤 많이 찍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마도 한 3에서 500억 사이 정도는 가진 재력 규모가 아니겠느냐. 뭐 사실 이 집 같은 거야 뭐 큰 재산 목록이 아닐 거고 뭐 빌딩이라든지 뭐 이런 걸 포함하면 아마 대략 한 3에서 500억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산 정도는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선수 생활 하면은 이게 축구 선수들은 근데 저 사실은 선수 기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 선수 기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또 그래서 재력이 대단하실 거예요. 홍경민 씨 혹시 축구 스타 중에 생각나는 분? 어떻게 보면 되게 밀접한 인연이 좀 있었던 게 그 제가 97년도에 데뷔를 해서 이제 앨범을 처음 냈는데 이제 성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앨범을 준비할 때 뭔가 좋은 전략이 없을까 하다가 그 당시에는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었잖아요. 진짜 인기가 많은 축구 스타가 나오면 어떨까? 뮤직비디오에? 네네. 예.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축구 선수 3인방이 아까 거론된 안정환 선수 그리고 지금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 이동국 선수. 이동국 선수. 그리고 또 한 명이 고종수 선수였는데. 고종수 선수 왼발에 방테리블. 고종수 선수가 그 당시에는 제가 기억할 때 인기 투표를 하면은 팬 투표에서 1위를 했었어요. 근데 우연찮게 고종수 선수하고는 뭐 구단이나 본인하고 어떻게 얘기가 잘 돼서 그러면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출연했어요? 예. 그리고 극중 여자 주인공은 지금은 뭐 너무나 대스타인데 그 당시에는 아직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김정은 씨가 파리 연인 찍기 전에 뭐 한참 전이죠. 이 노래요. 기억나요 이거? 네. 되게 유명했어요 이거. 고종수 선수가 뮤직비디오에 나왔다는 이유만 가지고 저 노래의 그 뮤직비디오 신청 순위가 1위를 달릴 정도로 워낙 고종수 선수의 팬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같이 방송도 같이 출연하고
그 많은 좀 추억이 있었죠. 고종 선수가 진짜 대단했었어요. 네. 그 뭐 기량으로도 대단했었고 그다음에 스타성이 있는 선수였어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2001년에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을 한 해 앞둔 2001년에 경기 도중에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입습니다. 근데 축구 선수로서 십자인대 파열은 굉장히 치명적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2002년 대표팀에서 탈락하는 비운을 겪게 되고 그 이후에 뭐 여러 뭐 일들에 좀 휘말리다가 지금 현재는 대전 시티즌이라고 축구팀 있죠. 네. 거기에 감독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는 또 대단한 해설위원이시죠. 예. 지금 몇 회째 그거 하시는 것 같아요. 이영표 선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의 주역이죠. 이영표 선수도 네. 최고 스타였는데 원래 별명이 초롱이잖아요. 네. 너무 영리한 플레이를 이렇게 잘하니까. 이제 지금 이제 K본부에서 이제 해설위원으로 해설을 하고 있는데 별명이 이제 문어영표. 너무 쪽집게처럼 잘 맞춘 거죠. 예. 2014년에 이런 이제 문어영표라는 이제 별명이 좀 붙었는데 네. 그때 이제 이탈리아랑 잉글랜드 경기가 있었어요. 이때 2대1로 이탈리아가 승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코트디부아르랑 이제 일본도 경기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2대1로 코트디부아르가 이겼어요. 이거를 다 맞췄어요. 점수까지. 와. 이영표 선수가 문어영표라고 부를만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경기를 이제 이렇게 잘 마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만 7번을 맞췄어요. 아시안 게임에서 1번, 그리고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는 2번, 2017년 이제 피파 U20 대회에서는 1번 경기 성적 결과를 맞춰서 다들 이영표 해설위원이 어떤 팀을 이제 승리팀으로 지목하나 이걸 좀 보고 있죠. 점점 빨이 떨어지네요. 근데 왜 그렇게 승패를 맞추는 거 여기 이제 몇 번 맞췄냐 사실 이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냐면 뭐 그거 다 알 정도면 뭐 정말 정교하게 예측하면 다 그 승리가 다 보일 텐데 그건 아니고 예측을 하더라도 얼마나 정교한 예측을 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것도 사실은 뭐 꽤 높은 확률로 맞추긴 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사실은 시청자들한테 먹힌 거죠. 그리고 이번 러시아 월드컵 예측을 했는데 이영표 해설위원이 1승 2무 정도로 16강에 진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요 예측이 맞을지 안 맞을지 여러분들 투구로 확인하십시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영표 해설위원도 사람인지라 예측이 들어맞을 때마다 본인도 깜짝깜짝 놀라긴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내가 정확하게 맞췄나 이러고. 근데 사실 문어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없잖아요. 문어는 지가 맞춘지도 모르죠. 이럴 거 없어요, 그분은. 이영표 해설위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뭐 예측도 잘하고 해설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니까 박지성 선수가 이 김민지 아나운서한테 조언을 좀 듣듯이 누가 좀 이렇게 해설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거나 이런 분이 있지 않았을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영표 선수의 아내에게 아마도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요. 이영표 씨가 2003년에 한 살 연하의 PD 출신인 장보현 씨와 결혼을 했어요. 현재 딸이 둘인데 이분이 인터넷 방송국에서 일을 할 때에 이 장보현 씨가 이영표 선수의 동영상 자료를 만들었었대요. 그러면서 인연이 돼서 서로 친해지게 되고 결혼에 꼴이 나게 됐는데 이영표 씨는 이 아내분이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첫사랑이고 운동만 했구나. 외모는 물론이고 굉장히 예의 바르고 착한 심성 반해서 결혼을 했다고 밝혔는데 아무래도 방송의 도움은 PD 출신인 아내에게 분명히 받았을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모니터를 해주면서 저런 편집될 말 하지 말고요. 이렇게 PD들 편집점을 알잖아요. 나 같으면 이거 편집했다. 뭐 이런 거. 그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겠네요. 그랬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다 동영상을 또 모아가지고 주고. 내조가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내조를 잘할 수밖에 없죠. 방송에 대해서는 선배니까. 오늘 인터뷰한 것도 제가 가서 또 뭐라고 좀 해야겠어요. 오늘 너무 잘했어요, 윤성 씨. 본인보다 훨씬 나아요, 지금. 한소영 씨보다 이렇게 확찬 거 아니에요? 지금 훨씬 나아. 그래요? 배워야겠네요. 지난 월드컵에 이어 반지의 제왕 안정환 씨도 이번 러시아 월드컵의 해설위원으로 참여했죠.
네, 안정환 씨는 그 축구 선수 은퇴 이후 가장 활발하게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운동 선수인데요. 안정환 씨는 사실 기자들한테도 인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안정환 씨를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솔직함과 거침없음. 맞아요. 근데 이게요, 같이 해설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방송이잖아요. 갑자기 욕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가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조마조마돼요. 미치겠대요. 근데 날 것 그대로 표현하는 게 맞아요. 가장 안정환 선수의 매력이다. 그리고 본인이요, 직접 이렇게 왜 그렇게 말을 하냐. 사실 기자들하고 인터뷰할 때도요, 막 얘기해요. 막내 뺐고요. 되게 잘생긴 거 너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거침이 없어서 호감이 더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안정환 씨 그때 뭐 4년 전에 좀 약간 재밌긴 했어요. 뭐 이근호 선수 그때 슛 넣었을 때 뭐 땡땡큐 슛이다 뭐 이렇게도 하고 근호 소주 한 잔 사야겠어요. 뭐 해설위원이 할 얘기는 아니거든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알아보니까 이때 이제 PD가 안정환 씨 해설을 하니까 그 전문성 말고 그냥 웃기게 좀 해봐요. 이렇게 요구를 좀 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재밌게 하려고 했던 거고 4년 만에 안정환 씨는 조금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확실히. 4년 전에 했던 걸 약간 좀 감추고 이제는 약간 좀 전문적으로 갑니다. 이번에 그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이영표 박지성과 다르게 자신은 축구 지도자 자격을 갖춘 해설위원이다 라고 굉장히 어필을 합니다. 그러면서 4년 전에 해설위원 경험을 들어서 중계가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열의가 대단하고요. 대단해요. 축구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대단하고 지도자에 대한 어떤 꿈도 대단한 분이고 저희 같이 촬영할 때 한 주를 쉰 적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게 그 자격증 마지막이에요. 시험 보는 날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촬영 미루고 직접 가서 이게 정말 열의 있게 새로운 소실점을 많이 갖고 왔죠. 분야별로. 역시. 그 안정환 씨가 지금 국내 축구팀 감독을 맡을 수 있는 A급 축구 지도자 자격증을 지금 취득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뭐 D, C, B, A급이 있고 이제 그 위에 전 세계 어느 나라 팀, 뭐 대표팀도 다 할 수 있는 P급이 또 있어요. P급을 따는 것이 안정환 씨 목표라고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럽에서 지도자로서 활동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싶다 이런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었어요. 이야, 멋지네요, 꿈이. 네, 안정환 씨 하면 그 당시 정말 잘생긴 축구 선수로 유명했잖아요. 저도 대학교 가면 선배들이 다 안정환 같을 줄 알고 그런 꿈을 꾸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와 달리 약간 정말 학교에 있을 법한 그런 선배로 변모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안정환 씨의 리즈 시절은 계속해서 회자가 될 만큼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안정환 씨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아주대 96학번으로 재학 당시에 아주대 행사 때 여하고 장기자랑 1등 상품으로 안정환과 1일 데이트가 있었어요. 네, 그 정도로 학교에서 굉장히 유명인사였던 거죠. 그래서 뭐 그때 당시를 기억하는 분의 말에 의하면 이 데이트권을 따기 위해서 안정환 씨를 평소에 좋아하던 여아구들의 그런 좀 치열한 기싸움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치열했을 거예요. 근데 저 정도면은 외모면은 막 배우나 이런 섭외가 오지 않았을까요? 광고도 많이 찍었잖아요. 로션 하나 바꿨을 뿐인데. 실제로도 이제 배우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모에 뭐 모델도 섰었는데 뭐가 안 됐을까요? 근데 안정환 씨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모두 다 자신을 축구 선수로 알고 있었고 본인이 가장 잘하는 분야였고 그리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안 했다. 그리고 각자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럴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배우 활동을 거절했는데 뮤직비디오는 출연을 또 했더라고요. 밴드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 이 노래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때 이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했었는데 장발을 휘날리며 꽃미모를 자랑하던 그 모습이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이 뮤직비디오가 아직도 노래방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요? 나오죠. 네, 안정환 씨의 모습 보니까 굉장히 귀공자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좀 귀공자 같은 수려한 외모와는 다르게 청소년 대표팀에 뽑혔을 때 그때 처음으로 오렌지라는 것을 먹어봤을 정도로 어렸을 땐 좀 쉽지 않은 가정 환경이었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어려서 아버지를 열게 됐고 그리고 어머니가 육아를 외할머니께
맡겼다고 해요. 그래서 안정환 씨는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었는데 한잣돈에서 빈곤하게 살았었다라는 과거를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하루는 안정환 씨가 할머니에게 할머니 나 100원만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100원은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나가서 이 돈으로 아버지를 사오게요 라고 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버지에 대한 그 아버지의 부재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차두리 선수와 함께 필드를 굉장히 열심히 뛰었잖아요. 근데 이때도 차두리 선수의 아버지가 차붐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부러웠다라는 사실을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 안정환 씨가 이렇게 운동에 굉장히 소질이 있는데 그 네. 할머니께서는 안정환 씨가 운동하는 거 굉장히 반대를 했답니다. 그 이유가 근데 조금 독특한데 왜냐면 이제 잘 못 먹잖아요. 몇 끼니 먹는 것들이 쉽지 않은데 운동까지 하면 배가 쉽게 꺼질까 봐. 아이고. 3끼가 아니라 4끼, 5끼를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걱정이 이제 운동선수 하는 걸 반대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또 운동을 하게 된 계기도 이것과 관련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부 예전에 뭐 운동부 같은 거에 가입을 하면 뭐 빵이라든지 우유 이런 걸 막 주잖아요. 먹을 걸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운동을 시작을 했다는 거죠. 굉장히 하여튼 가정 생활이 어려웠던 걸 유추할 수가 있죠. 진짜 인간 승리네요. 뭐 안정환 씨 뭐 스타일이 뭐 저돌적이지 않습니까? 솔직하고 네. 네. 연애도 역시 솔직합니다. 저돌적이고 처음에 이제 이혜원 씨를 만났을 때도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화장실까지 쫓아갔다고 해요. 실제로. 그리고 어떻게 이제 만났냐면은 이혜원 씨에게 남자친구 있냐? 내 소개팅 시켜주겠다. 그리고 자기가 나가요 거기에. 아, 올드 하네. 네. 어. 내가 소개팅하면 자기가 나가서 소개팅을 나라고. 그 사람이 나 지금 나다. 처음 알았어. 네. 진짜요? 소름 끼쳐. 내가 바보 네, 같았어. 이게 여자 입장에서 누구냐 따라 누구냐, 누가 나오느냐. 잘못하면 물장 던져요. 나도 던져야죠. 내가 누구 소개시켜줄 줄 요즘은 알고. 나도 소개팅하면은 물잘 던져요. 먼저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맞아요. 상대방 그 깨톡 보면서 사진 있는 거 다 보잖아요. 아. 그러니까 안 돼요. 박수홍 씨 예. 소개팅을 몇 번 시도해봐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눈이 은근히 높아요. 은근히요? 대놓고 엄청 높은 높아요. 미쳤나 봐요. 아니 그게 방송에서 할 소리예요. 아니 지금 가릴 때가 아닌데. 이게 저 미쳤어요. 반백살에 그러지 마요.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고요. 그렇게까지 미치진 않았어요. 자 그리고 안정환 씨는 네. 더욱더 뭐 저돌적입니다. 예. 아내에게 선물을 한대 연애 당시에. 네. 신용카드를 줍니다. 신용카드를 줍니다.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내가 선수니까 자주 못 만나니까 먹고 싶더라고. 근데 그게 이혜원 씨는 또 그거를 한 번도 쓰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한도가 그렇지 이게- 한도가 중요해요. 이게- 한도가 얼마였냐가 굉장히 그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중요해요. 카드는 누구나 줄 수 있습니다. 안정환 씨예요.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한도 물어보는 악리였잖아요. 건데요. 자 그리고 또 대단한 거는 예, 예. 이제 안정환 씨가 이제 해외에 이제 활동을 하잖아요. 예. 운동 선수니까 해외에서 했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결혼 반대를 좀 했나 봐요. 그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해외에 있으니까 반대를 심했는데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안정환 씨가 그 길렀던 머리를 싹둑 자르고 이유는 단정하게 보이는 거예요. 대단하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멋있다. 요걸 해냅니다. 테리우스 그렇죠. 트레이드 마크인데 그거를 부모님을 위해서. 네. 그래서 이혜원 씨가 깜짝 놀랐어요. 이 머리를 보고. 그래서 이혜원 씨가 부모님한테 머리도 잘랐으니까 좀 잘 좀 봐달라. 이렇게 또 어필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또 붙이는 머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한 이것만 잘 넘기면 된다. 예, 아니 근데 예. 같은 이러한데도 결과가 다르니까 진짜 마음이 아프네요. 그 김장훈 씨는 어릴 때 그 마음에 드는 여자 친구 똑같이 인사하러 가려고 그 락커였잖아요. 긴 머리를 자르고 인사하러 가서 인사하고 퇴짜 받았잖아요. 머리도 잘라. 괜히 잘랐다고 자기. 어쨌든 남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정환 씨한테는 트레이드 마크였잖아요. 그 삼성 같은 느낌, 머리카락이 길면서 막 뭐가 에너지가 나는 그런 느낌인데 그걸 소중한 그 머리를 잘랐다는 거는 그 이혜원 씨 정말 너무 사랑했구나. 맞아요. 그런 사랑의 힘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정환 씨 같은 경우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혜원과 결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혜원이는 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 아마 나랑 결혼 안 하겠다고 할 거다. 근데
나는 우리 혜원이와 반드시 결혼하겠다라고 의지를 불태우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이 굉장히 부럽네요. 그 여행 가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네. 안정환 씨가 다 함께 여행 가는 프로그램에서 해외에서 막 좋은 것을 보면 볼 때마다 아내 생각을 하더라고요. 보고 싶다 그러고. 네, 보고 싶다. 같이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저는 방송을 아시는 분 같아요. 이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 맛있는 거나 이런 거 좋은 거를 보면은 아내 생각이 나지요. 전 다른 거든요. 맛이 있던 없던 늘 아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실수하셨어요. 예, 다들 맛이 있는 거라면요, 늘. 다들 방송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고요. 아, 이번 월드컵 재밌는 게 경기도 경기지만 이 해설위원들 세 명이 현역에서 같이 2002년 같이 뛰었잖아요. 야, 이게 경쟁은 궁금하다. 이거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도 돌아가면서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참 희한하게 저 스포츠 선수들은 방송하는 아내를 많이 였네요. 기성용 선수. 기성용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이제 세 번째 월드컵이라고 그래요. 2008년에 그때 당시 이제 18세 나이, 18세 나이로 요르단과 친선전에서 A매치 데뷔전을 치렀는데 그 이후에 기성용 선수 굉장히 그 활약이 좋았죠. 네. 그 선수가 이제 2010년에 남아공 월드컵에 주전 미드필더로 출전을 해서 우리나라가 2002년에는 당연히 뭐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만 2010년에 첫 원정 16강 처음 있었어요. 네, 원정 16강의 주인공이었으니까 이 선수도 대단히 지금 주목을 받고는 있죠. 기성용 선수가 지금 대표팀의 주장이잖아요. 주장이기 때문에 그냥 선수로 뛰었을 때와는 다른 굉장한 중압감, 부담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볼리비아 평가전 직후에 기성용 선수가 인터뷰를 어떻게 했냐면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이유가 최종 예선 때부터 참 많은 팬들에게 기대를 해달라,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했었는데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힘든 마음을 토로했었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또 월드컵이 끝나고 만약에 잘못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선수들이 질 것이다. 그러니 일단은 선수들이 월드컵에서 조금 더 편하게 뛸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해달라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비판이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럼요. 더군다나 대표팀 수장으로 십적 부담이 컸을 이분에게 힘을 실어주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한혜진 씨. 또 한혜진 씨와 딸이 공식 석상에 동행해서 화제가 됐었죠. 정말 귀엽죠? 이야, 내 스타일이 너무 이쁘네요. 난 그런 아이가 너무 이뻐요. 나는 딸을. 애기. 아빠 느낌이 있네요. 네, 박수홍 씨 같은 경우는 아빠를 닮았다고는 하지만 저 아이가 조금 크면 더 엄마를 좀 더 닮지 않을까라는 왜냐면 아직은 모르잖아요. 얼굴이 계속 변하니까. 저럴 때 애기 같지만 이제 엄마 아빠 다 코가 오똑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잘생기고 예쁜 엄마 아빠라서 근데 저 아이의 이름이 기시온이에요. 네, 이제 올해 4살이 됐고요. 굉장한 엄마 아빠 사이에서 난 아이라서 그 다음 날까지 포털 사이트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네, 한혜진 씨는 남편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생과 고민을 해왔는지도 알고 있고 또 체력 관리를 스스로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월드컵에서도 대표팀 선수들과 함께 열심히 잘해낼 거라고 정말 잘해낼 거라고 남편을 믿고 있다라고 응원을 했습니다. 이에 기성용 씨도 화답을 했는데요. 항상 옆에 함께 있어줘서 고맙고 은퇴하는 날까지 옆에서 응원해달라라고 아주 달달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네. 사실 이렇게 화목하고 알콩달콩한 가정을 이루기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부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참 대중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커플이다 보니까 특히 한혜진 씨 같은 경우에는 결혼 전에 뭐 이전 남자친구와의 뭐 양다리설 이런 것도 있었고 기성용 씨 부모님의 뭐 극심한 반대가 있었다라는 이런 풍문도 있었고 또 기성용 씨와 갑자기 뭐 결혼을 하게 되고 이런 게 혼전 임신을 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저런 설들이 난무하면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대응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유명인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을 것 같아요. 게다가 8살이나 어렸잖아요. 그것에 대한
지금이야 좀 많았을 시절이지만 그때는 또 파격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네. 그전에 뭐 공개 커플이었는데 이번에는 8살이나 어리다. 게다가 잘 나가는 축구 선수다라는 거에서 약간의 질투감 내지는 뭐 좀 이런 시선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린 기성용 선수 당시에 이제 남자친구죠. 여자친구의 그 마음을 너무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합니다. SNS에 정말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고 얼마나 믿는지에 대해서 정말 빼곡히 적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약간 한혜진 씨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 덜어주지 않았나 싶고요. 여기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두 사람의 열애를 알리게 된 계기가 있죠. 축구와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고 네. 이것에 대해서도 본인이 직접 내가 봤을 때는 이것도 기성용 씨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쓰면 기사화가 되잖아요. 그쵸. 너무나 궁금한 그리고 이게 딱 포인트가 되거든요. 맞아요. 한혜진 씨가 새겨놓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몰래. 한혜진 씨, 약간 기성용 씨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축구와 이니셜에 대한 해프닝을 HJ라고 돼 있었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축구와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싶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혼을 한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기성용 씨는 왜 젖병 세레머니라고 해야 되죠? 운동장에서 2015년입니다. 시즌 5호 거를 터뜨린 다음에 손가락을 입에 무는 이런 젖병 세레머니를 펼쳐서 아내의 임신을 축하하게 되는 세레머니를 하죠. 예. 현재 기성용 한인진 부부는 딸 시온양을 키우면서 기성용 씨의 소속팀이죠. 스완지 시티팀의 훈련을 위해서 영국 그리고 한국을 오가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야, 사실 기자분들이 그 두 분의 열애를 알기 전에 사실 제가 먼저 알 수 있었는데. 알 수 있었는데. 알 수 있었는데. 알진 못했다는 거죠. 아니, 중요하지 않은 얘기. 아니. 일찍 끝내고 싶으시다면서요. 많은 연예인분들에게 그 참고하시라고. 예. 이렇게 조용한 그 룸이 있는 식당에서 데이트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알려지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모 고깃집에서 네. 지인들하고 이제 소주 한잔 하면서 고기를 먹고 있는데 예. 우리 그 일하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이렇게 소주를 이렇게 주시다가 아니 혹시 기성용 씨, 한혜진 씨하고는 잘 모르세요? 이러더라고요. 예, 저는 연애에서 나오기 전에? 한참 전에. 누구요? 탤런트 한혜진 씨요? 네. 기성용 씨는 축구 선수요? 네. 저는 두 분하고는 잘 모르는데 왜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옆방에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확신을 했지. 그렇죠. 이야. 그럼 그때 그 당시에 홍경민 씨는 누구랑 먹고 있었어요? 저는 남자들이랑 있었는데 진짜로 남자들이랑 있었는데 제가 두 분하고 인연이 없었지만 그래도 동료 의식이 있어서 제가 그 사실을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2002년 월드컵 최고의 인기 스타로 이분을 또 빼놓을 수 없는데 제가 참 좋아했던 분입니다. 김남일 씨인데요. 진공청소기 하니까 네. 진공청소기. 김남일 씨 같은 경우는 차두리 씨와 함께 러시아 월드컵 대표팀의 코치를 맡았죠. 네. 김남일 씨는 2002년, 2006년 그리고 2010년 월드컵 등 총 3번의 월드컵 경기 경험이 있는데 이미 대표팀 선수로서 걸었던 그 길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팀에 향한 그 비판에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김남일 씨 역시 미녀와 결혼을 했죠. 미녀 아나운서 김보민 씨인데요. 2007년에 결혼을 했으니까 벌써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김보민 씨 활동이 좀 뜸했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에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주변의 아나운서 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결혼도 잘했지, 가정도 잘 꾸리고 있는데 일본으로 가서 공부도 하지.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러움을 샀다라고 하던데 그리고 지난 4월에 아나운서로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본인 소개를 이제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해요. 이제는 선수에서 코치로 이번 월드컵에 참가하는 김남일의 아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사람은요.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약 3년간의 비밀 연애를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 재미있는 사연이 있었어요. 두 사람의 이 비밀 연애를 도운 사람이 바로 박지성 씨라는 건데요. 한 번은 이제 김남일 씨랑 이제 비밀 연애 중에 교통사고가 한번 났었나 봐요.
근데 이때 박지성 선수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일단은 김보민 아나운서를 피신을 시키고 그 자리에 본인이 있었던 거죠. 근데 김보민 씨는 아나운서잖아요. 약간의 단정한 이미지가 좀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했고 비밀 연애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박지성 씨가 와서 이걸 다 같이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 둘이 김보민 씨하고 김남일 씨가 같이 있을 때 교통사고가 난 거야? 네네네. 아니, 근데 김보민 씨도 굉장히 인기 많았지만 김남일 씨도 엄청난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팬들의 반발이 대단했다고 하는데. 엄청났습니다. 네. 팬들은 우리 오빠 뺏긴다면서 둘 사이의 결혼을 정말 반대를 했고 또 김보민 아나운서의 어머니까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헤어질 날까지 잡아준 탓에 결국 김남일 씨가 먼저 이별을 통보하게 됩니다. 일단 헤어진 후에 김보민 씨가 시름시름 앓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어했었던 거예요. 안 그래도 또 굉장히 여리여리한 사람인데 그래서 결국 김보민 씨 어머니가 두 사람의 사랑을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2007년 눈물의 재회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슬아의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죠. 자, 2002년 월드컵의 열기가 뜨거웠던 만큼 한때는 영광의 주역들이었지만 이후 논란이 됐던 스포츠 선수들의 소식도 많았는데요. 자, 어떤 일들이 있었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월드컵 이후 매번 들리는 소식마다 논란이 되었던 축구계의 악동이죠. 이천수 선수입니다. 네. 이천수 선수 하면 뭐 아시아의 다람쥐, 뭐 축구 천재, 프리킥 악동 등 수식어가 굉장히 많은데 뛰어난 실력으로 뭐 스카우트 됐지만 톡톡 튀는 성격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몰라서 사람들은 알고 좀 불안감을 줬거든요. 네. 별명이 개천수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얼마나 그때 당시 개천수였냐면 그때 당시에 외국 경기할 때 이 외국 사람들에게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끊임없이 욕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알아듣지 않아도. 근데 그 악동 이미지를 만들어준 뭐랄까 굉장히 좀 거침없는 행동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심판의 결정에 못마땅해 해서 결국 모션으로 굉장히 큰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는데요. 뭐랄까 굉장히 좀 거침없는 행동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심판의 결정에 못마땅해 해서 결국 권총을 쏘는 듯한 그런 모션으로 굉장히 큰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팀 코치와 싸운 후에 임의로 탈퇴를 해서 한동안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좀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집에서 싸움을 하고 거짓 해명으로 팬들을 굉장히 좀 실망을 시켜서 좀 그 당시에 꽤 큰 구설수에 오른 적도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감정 조절이 좀 힘든 것 같은 모습을 봤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좀 운동선수로서 대중의 기억에 안 좋게 하는 그런 좀 흠을 남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라운드에서 뛰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선수의 욕심이 있대. 이천 선수한테 들었는데 그쪽 유럽 선수들은 더 욕한대요. 더 욕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친한 선수라도 이게 막역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왜 나한테 안 주냐고 그래야 그게 그게 더 신경 쓰게 되고 또 처음에 그 스페인에 갔을 때 사실은 굉장한 그 왕따에 시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뭐 결혼하면 철든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이천수 씨도 아내를 만나고 철이 바짝 듭니다. 바로 이천수 씨는 2013년 모델로 활약하면서 교수로 재직 중인 아내 심하은 씨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두 사람은 혼전 임신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채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결혼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2016년 12월 17일 혼인신고 4년 만에 늦은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이 날의 하이라이트는 이천수 씨 부부가 아니라요, 딸이었어요. 딸 주은 양의 손을 꼭 잡고 이제 부부가 입장을 했죠.
근데 이때도 정말 빵 터지는 유머가 곳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애는 이천수 혼자 낳았냐? 너무 아빠랑 똑같이 닮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정말 늦은 결혼식이었던 만큼 그냥 가족이 정말 행복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천수 선수가 그걸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다려준 거. 사실 선수 생활 하느라고 여자한테는 그 이쁠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결혼식 하고 싶은데 그걸 계속 이해해주고 밀어주고 기다려주는 아내한테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천수 선수가 이제 선수를 은퇴하고 스포테이너로 전향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여기저기 뭐 예능도 많이 나왔었고 풍물쇼에도 나왔었어요. 풍물쇼에 예전에 나왔었어요. 풍물쇼에도. 예. 근데 그때 대기실에서 맨 처음에 인사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세고 뭔가 좀 잘못 건드리면 괜히 뭔가 불화가 있을 것 같고 굉장히 겁을 먹었었는데 뭔가 신인 같은 느낌이랄까요? 일일이 대기실에 와서 다 인사를 하고 악수하면서 인사하고 뭐 미리 봤었다라면서 굉장히 서글서글하게 부침성이 좋아요. 부침성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었고 또 왜냐하면 스스로 스포테이너로서 좀 전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특유의 어떤 그 부침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방송에서의 활약은 잘 모르겠는 게 왜냐면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고 스포트레이너로서 앞서서 성공한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안정환 선수도 그렇고 뭐 서정원 씨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대중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천수 하면 왠지 예전에 그런 이미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방송에서 가감없이 막 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반면에 또 이천수 선수는 과거의 어떤 그런 약간 날선 느낌을 지우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보여줬던 것 같고 그래서 진로 결정에 있어서의 방황을 딛고 현재는 JTBC 축구 해설위원으로 맹활약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천수 씨 정말 변해도 많이 변했습니다. 네. 케이블 채널 수학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오늘 26일 날 방송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사연이 있어요. 딸 바보잖아요. 그리고 아마 아빠는 수학을 그전에 공부를 좀 덜 했겠죠. 근데 딸을 위해서 아빠가 더 미리 먼저 공부를 해서 가르쳐주고 싶다. 딸 가르치려고. 네, 그래서 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유명한 분이 있죠. 2002년 월드컵 수혜자들 중에 논란이 됐던 스타죠. 바로 송종국 선수. 핑크의 황태자 뭐 이렇게 이제 불렸던 송종국 선수. 굉장히 또 외모 자체가 다른 축구 선수들과 또 달리 약간 좀 곱상한 외모였잖아요. 송종국 선수. 네, 훈남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월드컵 직후에 가장 고액을 받고 이제 해외 진출합니다. 그때 당시에 400만 달러. 해외 진출 사상 당시 그 월드컵 직후에 최고액이라고 하거든요. 400만 달러를 받고 네덜란드로 입단을 하고 굉장히 잘 승승장구하는 듯 했으나 2005년인가요? 그때 이제 24살 되던 해 송종국 씨가 이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이제 이혼을 2년 만에 첫 번째 결혼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박입선 씨랑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남 일녀를 두고 이제 결혼 생활 잘 하고 심지어는 뭐 TV 예능까지 진출을 했다가 촬영 때부터 뭔가 좀 이상한 기운이 약간 감지가 됐고 결국은 이제 2015년인가 이혼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전 부인 박인썸 씨가 예전에 썼던 글이 있죠. 바로 물건 버리듯 가족 버린 남자라면서 힘든 신경을 토해서 여기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6월 5일 한 방송사 축구 대결 예능 프로에 이제 나왔는데 이때 뭐 네티즌들이 좀 반갑다는 분들도 있고 일부 네티즌들은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 현재는 송종국 씨는 현재 축구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2016년 5월 주거지를 경기도 용인에서 강원도 홍천으로 옮겼다라는 소식을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월드컵 이때 그 2002년도에 안타까웠던 선수가 또 한 명이 김병지 선수. 그렇죠. 맞아요. 대한민국 역대 가장 사실 골 넣는 골키퍼로 유명했잖아요. 근데 2002년 때는 엔트리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훈재 선수한테 후배한테 양보가 아닌 양보였죠. 왜냐면 그게 이제 저도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히딩크 감독과의 불화설이 있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이제 평가전에서 한번 결정적인 실수를
시도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라기보다는 본인이 공을 몰고 나왔죠. 나왔다가 한번 이게 골을 먹을 뻔한 일이 생기는 바람에 히딩크 그거에 감독한테 좀 찍혔죠. 그 당시에 히딩크 감독이 사실 굉장히 크게 화를 내면서 이제 사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걸로 아마. 그래서 이제 이훈재 선수한테 이제 장갑을 좀 넘겨주고 이제 좀 이제 후보 선수처럼 역할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K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었고요. 국내 장수 그렇죠. 골키퍼로 기록을 활약을 세웠고 했죠. 해서 예. 활동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사실은 또 안 좋은 일이 조금 있었어요. 막내 아들이 이제 다툼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뭐 학교 폭력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김병지 선수가 은퇴를 하는데 조금 악영향을 좀 미치고 이랬었다는 이야기가 좀 있어가지고 좀 힘든 좀 시기를 좀 보냈죠. 예, 이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요. 김병지 씨에게는 태백, 산, 태산이라는 3형제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그 태산이라는 막내 아들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요. 2015년이에요. 11월 6일인데 막내 아들 태산 군이 학교에서 이제 다른 학생과 싸움을 벌인 거예요. 이 지금 피해 폭행 말고 이 태산군이 다른 아이들에게 폭행이 있었는데 그게 54건이나 달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아이가 이제 맞은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그 사진을 보고도 정말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교육을 시켰냐는 화살이, 비난의 화살이 김병지 씨한테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야말로 뭐 이거는 선수 생명의 위기가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김병지 씨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천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김병지 씨의 아들이 그 다른 아이들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고 뭐 이렇게 좀 먼저 나갔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아마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나 그 폭행의 실제 피해자는 김병지 씨로부터 맞은 아이가 아니라 김병지 씨 아들이 오히려 더 폭행 정도는 더 심하게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지금 김병지 씨가 이 문제 말고도 사실은 활동을 잘 못하는 이유가 지난해 11월 27일에 자신의 그 SNS를 통해서 수술 이야기를 좀 밝혔는데 그 교통사고로 허리 디스크가 파열이 됐다는 거예요. 김병지 씨가. 정도가 좀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좀 마비가 된 사실이 알려졌는데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셨죠. 지금은 이제 마비는 풀린 정도 상황이 되지만 여전히 원래처럼 그렇게 몸을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병지 씨가 여전히 나의 뇌는 발가락을 움직이고 싶은데 마음대로 그것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었고, 본인으로서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한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한 7, 8개월이 지났잖아요. 저 얼마 전에 녹화를 같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전혀 몰랐어요. 그 티를 전혀 안 내시더라고요. 이렇게 부상이 있었는지 저는 전혀 몰랐고, 큰 부상이었을 텐데도 그 예능 프로에 나오셔가지고 여기 팔심도 하고 그러셨는데 1등하셨어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하여튼 빨리 좀 좋아지셔야죠. 자주 뵙고 싶은데 이게 참 구설수의 유명세를 겪으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 이번에 얘기 나눠볼 이야기는 축구를 사랑한 축덕 스타입니다. 축덕. 혹시 주변에 축구 좋아하는 분들 있으세요? 남편 축덕이에요, 축덕. 축덕. 축구 덕후. 다 못하고 게임만 잘하잖아요. 유일하게 하는 취미가 축구예요. 근데 남자들은 축구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아무래도 연예계에서 축구 사랑이 가장 크신 분은 뭐 워낙 유명한 게 이제 이덕화 선생님. 굉장히 유명하신데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 보통 이제 그 가발 때문에 생긴 일화들이 좀 많은데요. 크로스가 올라오면은 어쩔 수 없이 헤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발을 쓴 채로 예전에 야, 이거 혼나겠다, 이거. 그 아무래도 연예계에서 축구 사랑이 가장 크신 분은 뭐 워낙 유명한 게 이덕화 선생님. 굉장히 유명하신데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 보통 이제 그 가발 때문에 생긴 일화들이 좀 많은데요.
크로스가 올라오면은 어쩔 수 없이 헤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발을 쓴 채로 예전에는 그리고 이제 예전 가발이 뭐 지금처럼 그렇게까지 좋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잡은 채로 이렇게 헤딩하시다가 핸들링 반칙에 자꾸 걸리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이제 좀 불편하시니까 잡고서 헤딩을 하면 자꾸 이제 손에 맞아갖고 핸들링 반칙이 되니까 모자를 쓰고 하시는데 크로스가 올라오면은 모자를 벗으면서 헤딩을 하고 바로 쓰시는데 이게 너무 빨라서 이게 웬만해서는 그 모습을 포착할 수 없다고. 그러시구나. 올해 67인 이덕화 씨. 무려 40년 동안 조기 축구회에서 꾸준히 실력을 쌓아온 정말 내공이 탄탄한 그런 숨은 고수인데요. 사실 이덕화 씨는 취미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축구에 집착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45년 전에 이덕화 씨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던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때 굉장히 수십 번의 수술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수술 끝에 결국 14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저는 이 이덕화 씨가 이 사고 당시의 모습과 그리고 그 회복하기까지의 얘기를 이제 사석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직접. 근데 이제 이게 오토바이가 화근이었어요. 여자들이 사실 남자들 오토바이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덕화 씨가 영화 촬영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게 된 그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영화 촬영에 사용했던 그 오토바이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나게 달리죠. 근데 문제는 10톤 버스 아래에 이 오토바이가 400kg 정도에 되는 이덕화 씨의 그 오토바이가 밑에 깔리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 상황에 70m를 끌려간 거예요, 질질질질. 근데 이게 말이 그거죠. 직접 당하면요. 너무 아마 충격이 컸을 텐데 이덕화 씨는 이때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의는 벨트만 남아있고 상의는 자켓 목 부분만 남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그거를 몇 년 후에 또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TV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마 이 생사를 정말 넘나들었기 때문에 이제 당당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얘기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때 이덕화 씨는 그 사고 때문에 장애 3급이라는 진단까지 받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고였었고 그런데 그때의 그 와중에서도 축구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요. 그러니까 축구를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면서 지금 이렇게 온전하게 연기도 하고 예능 프로그램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축구 덕분이다. 축구가 나의 몸을 이렇게 건강하게 해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축구에 대한 사랑이 대단한 걸로 전해집니다. 낚시 덕분인 걸로 아는데. 축구 얘기할 때는 축구 덕분이고 낚시 얘기할 때는 낚시 덕분이고. 축구로 조금 이제 좀 심신이 좀 지치시면 이제 낚시터 가서 또 이제 어쨌든 요즘 이덕화 선배님이랑 또 낚시 다니느라 바쁜 마이크로 닷이라는 멤버 친구 굉장히 지금 매니아라고 들었어요. 예, 마이크로닷이 과거 뉴질랜드에서 축구 선수를 했었대요. 전 몰랐었거든요. 근데 활동했을 당시에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영입 제안이 올 정도로 굉장히 잘했었다라고 하는데 이거 확인이 불가능해서. MSG가 지나치게 많이. 아니 근데 이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 완전 성인 그런 축구 경기가 아니라 소년 축구. 축구 잘하게 그러니까 생겼어요. 정말 근데 잘하기는 잘하는 거죠. 그래도 그쪽에 그러니까 저 제안을 우리는 보통 옆에서 친구가 하잖아요. 야, 너 프리미어 한번 가봐 이렇게. 그런 거 혹시 아니겠죠? 아니겠죠. 그래서 저분은 아니겠죠? 그쪽에서 받은 거니까 제안을. 그러니까 거절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축구를 하다가 다친 친구들을 주변에서 좀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전해지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마이크로닷이 축구 선수를 했기 때문에 축구에 대한 사랑도 굉장히 유별났던 것으로 전해져요.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경기장을 직접 찾아서 직관에 나섰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려오고요. 또 방송에서 축구 선수 출신 축구 사랑인으로 알려진 윤두준 씨 있잖아요. 윤두준 씨와 함께 축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승부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보고 싶어요. 할 것 같은데요? 아니 연예인 그 대회 있잖아요. 뭐 축구팀 설날 때 하는 거. 연예인 축구단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예.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 그 배우 류준열 씨가 생각나는데요. 굉장히 그 축구 덕후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사진도 있네요. 네, 류준열 씨 같은 경우는 축구 게임에 빠져서 재수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엄청난 축구 마니아인데요. 지금의 류준열 씨를 만들어준 드라마죠. 응답하라 1988. 여기에서도 사실 축구관 캐릭터로 나와요. 근데 이 당시에 류준열 씨가 입단한 그 연예인 축구팀이 바로 FC맨인데 이 FC맨에서 류준열 씨의 등번호가 13번입니다. 근데 13번을 선택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류준열 씨가 박지성 선수의 빅팬이래요. 그래서 박지성 씨가 맨유 시절에 등번호를 13번을 달았기 때문에 자신도 13번을 선택했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류준열 씨가 대단한 축구 사랑을 갖고 있다라고 알려진 게요. 좀 이색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류준열 씨가 2016년에 아버지와 함께 축구 여행을 떠나는데요. 유로파 리그 조별 예선 경기 중계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류준열 씨가 딱 잡힌 거예요. 관중석에 있는 류준열 씨의 모습이 잡힌 거죠. 우연히. 굉장히 이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잡혔어요. 그래서 막 정말 그냥 축구 팬이잖아요. 이 모습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또 이 모습을 류준열 씨가 자신의 SNS에 해당 중계 화면을 캡처를 해서 사진과 함께 글을 게시합니다. 너무 좋아하네. SNS에 올린 글이요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축구 경기를 보던 아이가 중계 화면에 잡히기까지 하면서 감격스러움이 그대로 묻어나죠. 새 경기에 14골이나 터진 꿈 같은 축구 여행은 꿈의 극장에서 마무리된다라면서 글을 올렸어요. 축구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바로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저 정도면 뭐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배우 말고 축구 선수 할래요? 막 이럴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네요. 류준열 씨는 그 축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축구 선수하고 이제 친분이 생겼는데 잉글랜드를 매번 가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하고 친해지게 된 거예요. 손흥민 씨 집에도 가게 되고 그래서 손흥민 씨의 모습을 보면서 존경스러운 모습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정말 손흥민 씨에게 빠지냐면은 류준열 씨가 한 11시 좀 넘어서 11시쯤에 자는데 손흥민 씨가 10시 반에 자는 걸 보고 자기도 10시 반에 자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결정이에요. 그죠? 그리고 뭐 다이어트 할 때 뭘 먹는지 몸이 축났을 때 어떻게 회복하는지 이걸 다 손흥민 씨에게 많은 팁을 얻어왔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만났었거든요. 만나서 그 박지성 씨를 만났던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연예인을 만나도 이렇게 떨은 적이 없는데 만났을 때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머릿속이 하얘졌고 너무 떨려서 사진 한 장 찍자고 말을 못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월드컵 중계에도 또 류준열 씨가 보이지 않을까. 러시아 같이 하니까 가깝고 또. 안 그래도 류준열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 월드컵이 최근 자신의 가장 큰 관심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러시아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일단 스케줄상 알 수가 없지만 일단 가고 싶은 마음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그런 바람을 나타내기도 했고 또 축구로 힐링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축구에 대한 여전한 그 축구 사랑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네. 자, 오늘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월드컵 스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대한민국을 뒤흔들 월드컵 스타들이 많이 탄생하기 바라면서 월드컵이 끝날 때까지 풍문쇼에서도 남은 경기 응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풍문쇼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싶고 궁금해할 이야기 여쭤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